제 주변에서요, 그 대치동에 전세로 살고 계셨었는데, 아이 하나를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대치동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지역에서 있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억지로 공부를 시킨다고 막 하시면서 저한테 상담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애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계속 또 쏟아붓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입결이 나왔는데 지방대밖에 못 가는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방대를 가고 또 남편분하고도 좀 사이가 많이 틀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뭐 아이 교육 때문에 아이 때문에 이혼한 것처럼 이게 들릴 수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게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 어디다 뭔가를 투자할 때 하잖아요.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든 저처럼 뭐 미국 ETF 자산에 투자하든 이런 투자를 할 때는요, 계속 꾸준하게 넣어야 되는 투자처가 있고, 그 중간에 자기하고 스타일이 안 맞으면 이제 빼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뭐 중학교 때 뭐 대충 해보고 아니다 보다 이렇게 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말들을 좀 갖고 오냐면, 이게 싫어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공부를 투자하기 전에 아이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이전에는 아이를 빌드업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요즘에는 민주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초등학교 때 보통은 보면은 아이들이 꽤 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시험 자체가 성인이 봐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들은 많이 없어요.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초등부 때 뭐 수학 문제를 봤냐, 초등부 때 무슨 문제를 봤냐,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패턴화 돼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보고 이제 인스타에 보니까, 요즘에 인스타 댓글에 보니까 교육업 종사자 호소자라고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종사자야 빠가살이야. 종사자라고 사업체를 운영을 몇십 년을 하고,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뱃속에 없을 때도 나는 하고 있었어, 이 새끼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교육업의 종사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애들 키운 그 기간보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친 기간이 훨씬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거 갖고 저랑 말싸움하거나 댓글 싸움하려고 여기 달려들어봤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부법이라는 건 굉장히 올드한 방식으로 그냥 있습니다. 투박해요, 원래. 공부라는 거는 최소 5회독 이상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5회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읽고, 읽는데 베이스가 뭐예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도 언어예요. 수학 언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물리학이나 이런 거 안 배워보신 거야. 수학은 언어일 뿐이에요. 근데 그 수학의 고도 언어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시를 쓰는 작업을 하는 게 막 물리학을 배운다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놓고 또 아이가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 그러니까 지루함을 핸드폰을 쳐보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들어가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진짜 생으로 지루함을 견뎌서 본인의 집중력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집중력이라는 건 주변 아이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는 거야, 경쟁할 때. 근데 나보다 좀 잘해,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학원이나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건데 요즘에 학교는 그런 기능을 상실하죠. 상장 다 주거나 아예 주지 마. 왜 우리 아들 상장 못 받았다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 뭐 이런 거 하고 앉아있잖아. 누구도 1등을 하면 안 되고 누구도 꼴등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학원은 그런 거 해요. 왜냐면 사기업이에요. 개인업체야, 개인업체. 어머니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 맘카페에서 막 영향력 미치려고 막 그러시는데, 일부 맘카페 회원분들 중에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 학원을 뭐 없앱시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로 고소당해요. 실제로 저 아시는 원장님은 고소까지 하셨어, 그거. 그래서 맘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행위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좀 정확한 정보를 막 주셔야 되는데, 감정, 그리고 카더라, 그리고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리고 공감, 너도 나도 평등, 막 이런 생각을 너무 갖고 있으면 교육에서 또 아이가 아직 미숙할 때는 그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애가 이제 그런 경쟁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이제 자기가 지루한 상태에서 글자만 봐도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아요. 거기서 독서를 해. 요즘 모르겠다. 90년대 군대 갔다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 막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거기 가서 할 게 이제 독서밖에 없어. 책이 그거 옛날 책들이거든요. 그렇게 재밌다, 그게. 할 게 없으니까. 거긴 누워있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어, 그렇게. 그걸 보시면 돼, 그걸.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의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들이 생각한 바대로가 아니에요. 막 음악 들으면서 하면 집중이 잘 되더라. 시간이 잘 가는 거야, 얘네들이 말하는 건. 근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뇌를 흥분시키면 안 되고 굉장히 고요하게.
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막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유모차에 막 핸드폰 거치게. 저는 진짜 보이는 족족이 제 지인들 거 싸그리 다 띄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욕 엄청 먹었어요. 뭐 애를 네가 뭐 어쩔쩌 그러면서 애는 거기 막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야. 그 지인분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와서 엄청 물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민주적으로 자기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다 이러면서 자기는 아이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막 이런 거를 한다고 막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부모의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외국은 이미 그런 교육하고 좀 거리가 멀고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 그러니까 인간밖에 사실상 자원이 없는 이런 나라에선 재능도 분명히 발휘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엄청난 노력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이제 초등학교 때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결정권과 어머니의 위엄을 갖고 계셔야 돼. 최종 결정은 엄마가 내리는 거야를 당연히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초등부 때는. 근데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이제 어머님들이 잘못된 상상이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의 홍수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보를 제대로 거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막 수용해서 애한테 적용을 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 애가 이제 뭐 보통은 이렇게 가요. 내가 안 한다면 안 하잖아. 엄마 그건 내가 안 할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얘기해요. 그럼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그 논리가 맞으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논리가 맞더라도 그 결과물이나 과정을 진행하는 건 아이거든요. 아이는 그런 거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망쳐놔요. 그리고 어머님들하고 아이하고 동급이 아님을 계속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민주적이어야 되고 애 마음을 보듬어 안아줘야 돼.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무시를 하거나 뭐라 그랬거나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지금 결과물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자기가 더 많이 안 됐던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내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거에 대해서. 인스타에 봤더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랑 같이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애가 엄마랑 나랑 동급인 줄 안다. 그럼 엄마 공부 안 하고 잠깐 일어나면 엄마는 왜 공부 안 해? 나도 공부 안 해. 이러고 앉아있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하는 말이 애가 원해서가 아니라 마라톤 선수를 옆에서 함께 띄워주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건데 이거 저도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페이스메이커라는 건데 뜀박질하거나 어떤 특정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동작을 하면서 뭐 코치나 이렇게 누군가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개빡쳐요 진짜. 그리고 이 사람 없으면 쉬게 돼요.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없어도 혼자 뛸 수 있게끔 어렸을 때부터 세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니까요. 너랑 나랑 동등하고 내가 너의 고통을 나눠서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동조하신 분께서 저도요. 제가 알고 싶어요. 아이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소통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만 느껴도 돼요. 안 느끼셔도 돼.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님들은 감정 증폭기라고. 뭔 놈의 애가 옆에서 좀 힘들어하잖아. 엄마는 이미 숨 넘어 CPR 해야 돼. 막 삐 막 이러고 있어. 막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적인 특히나 여성분들은 솔직히 많이 좀 F스럽잖아요. 우리가 아이의 쓸모없는 감정까지도 우리가 동조를 하고 이해를 하고 만약 거기다가 애가 논리구조까지 갖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긍정을 해버려요. 제가 말했잖아요. 목표나 계획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라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머님들이 백날 컨설팅 받고 와봤자 다 적어가봤자 실행할 건 애들이 실행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그런 베이스가 안 돼 있으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그 지인도 그렇게 해서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집안에서 돈 계속 벌고 있고 계속 작업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도 막 꼬맹이들 공부할 때 가가지고 그래 너랑 나랑 공감을 해야 돼. 그러면서 텔레파시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애들이 봤을 때 옆에서 보면 스토커지 그게. 그리고 애들은 안 하려면 온갖 핑계를 다 대. 이거는 성인도 다 똑같아. 제가 여기 현장에 와가지고 뭐가 준비가 안 됐어. 어머니가 바라는 건 이거야. 애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바라는 아버지가 바라는 그 부분이 아이한테 현현되기 때문에 애가 뭘 바라고 있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 우리가 아파트 사러 왔는데 사회 초년생이야. 옆에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증여를 해주시던 부모님이 같이 왔어. 그럼 물어봐요. 어떤 아파트 보러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애는 저는요 할라 비발디 뭐 이런 거 자동차 사러 왔는데 옆에 이제 아버님이 오셨어. 애가 왔어. 그럼 중고차 딜러 입장 어떤 차를 보러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빠한테 물어봐야죠.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돈 내실 분한테. 맞잖아요. 얘가 람보르기니를 원합니다. 못 사줘. 그거 못 사줘요.
가가지고 너 돈 얼마 있니? 전 없는데요. 저 이제 모을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아버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아이한테 결정권이 없어 실제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해주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으로서 할 일을 하면 돼요. 아이는 아이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면 되고. 그리고 어른의 역할,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집안 전체의 관리와 생산성을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잖아. 이 집안의 가장 큰 에너지원의 공급과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결정권이 어떻게 아이랑 같아. 소비의 주체, 관리의 주체와 어떻게 같아 그게. 그런 망상을 버리셔야 되는데 제 지인은 계속 저한테 그 기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지.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잘 안 만나려 그래. 제 인스타에 보면은 제가 DM을 안 봐요. DM을 안 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제 지인도 아닌 분들이 지인처럼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애가 엄마 공부 안 해서 좋겠다라고 초2 때 딸아이가 그러길래 그럼 너도 나처럼 살림하면서 돈 이만큼 벌 수 있음? 너도 공부 안 해도 돼. 너랑 나랑 같냐? 라는 말과 함께 어디 부모랑 동급으로 놀라고 그래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집안 살림도 하고 애도 돌보고 막 돈도 벌어야 돼. 근데 얘는 뭐예요?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럼 어렸을 때 뭐 대도 않는 얘기 하잖아요. 엄마 나 근데 다른 친구들은 지금 픽시 타고 브레이크 안 달고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고 있던데 걔네들 골로 가는 거 아니야. 걔네 골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엄마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고 엄마 나 욜로족 할 거야. 욜로족이 뭐냐면 꼴리는 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족속이에요. 골로 가죠. 내가 원하면 해야 되고 내가 해보고 싶으면 다 해봐야 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긴 기회가 왜 없어. 나이 먹고 다 가능해요. 돈 많으면 나이 먹고 몸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다 가능해. 뭐 걷지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돈 모으라고 아끼고 돈을 많이 못 벌면 아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니네 원하는 걸 왜 자꾸 부모님 돈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랑 같이 공부하지 마세요. 애 옆에서 관측을 하거나 아니면 점검을 해주시면 돼. 그리고 혼자 들어갈 때 핸드폰, 뭐 태블릿, 노트북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머니 종이책으로 하시라고. 노트에다 필기하고. 태블릿에다가 저희 그 집안 꼬맹이가 태블릿에다가 이제 필기를 했다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지인분 그 태블릿에다가 필기해가지고 애가 멋있게 이렇게 예쁘게 막 꾸미고 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정리했는지 한번 봐주라. 그걸 왜 봐줘. 그걸 노트에다 글씨 쓰는 걸 봐야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글을 읽고 머리에 담은 다음에 기억한 상태에서 다시 출력하는 거. 입력 보관 출력 입력 보관 출력 5회독을 할 수가 있어. 5번 쓰면서 빨라져요. 더 웃긴 거. 그리고 쓰는 데 집중을 해.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가 되니까 이제 지인분이 애가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대치동에서 학원비를 때려 박으니까 되긴 됐어요. 애가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3이나 고1로 넘어갈 때쯤 학부모님도 좀 아실 거예요. 애가 핑계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막 강해져. 그러면서 이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 되는 과목들이 좀 있어요. 보통은 한 5회독 정도 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지. 과목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량과 공부하는 기본 패턴 습관 있잖아요. 암기할 때 눈으로 쳐 외우지 말고 다 써가면서 외우는 거. 나중에 하다 보면 눈으로 봐도 외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애가 자기가 진짜 필요한 거니까 눈으로 안 외워지면 써본다 막 중얼거리면서. 그런 애들은 이제 커버를 안 해도 돼요. 저희도 지금 통합과학 같은 경우 통합과학 심화반이 있어요. 그 반은 쓰는 숙제를 안 내줘. 그리고 지금 일반 내신반은 7주거든요. 7주. 내신 대비가 7주에서 8주예요. 중간고사까지. 그러면 이제 3주 정도까지 쓰는 숙제를 내주다가 4주 차부터 못 내줘요. 왜냐면 국어 영어에서 엄청 불러.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저는 다른 학원도 좀 감안을 해서 보고 레벨을 감안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심화반 들어왔는데 애가 암기하는 것 안 돼. 그리고 기본도 안 돼 있어. 그럼 너 내려가라 그래요. 저 나갈 건데요. 저희 학원에서 그거 안 먹혀요. 진짜 나가시라 그래요. 오래 다녔어도. 그러니까 갑질 못하게. 이렇게 갑질하시면 안 돼. 다 알아서 짜준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지금 원비를 적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무슨 예를 들어서 결제 시스템에 좀 불편해요. 저희가. 근데 그런 거 불편하다고 뭐 시설이 노후됐다고 그거 갖고 자꾸 이렇게 불만 제시하거나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는 그냥 죄송한데 그럼 더 시설 좋은 데로 가시라고 그냥 말씀드려요. 고등부 가면서 이게 5회독을 할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좀 땡겨서 선행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라고 인강 보라 그러면 안 해요. 애들이. 왜냐면은 상위 티어에 있는 애들은 그걸 하긴
하긴 하는데 하위 티어에 있는 애들은 솔직히 걔네들 노력하거든요. 근데 노력도 타고난 애들이 있고 강제로 되는 애들이 있고 있어요. 근데 강제로 되는 애들 중에 어렸을 때 빌드업이 되면 좀 더 강제가 가능해. 설득도 가능하고. 그때 어머님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애랑 나랑 평등애가 아니에요. 얘랑 나랑 어떻게 같은 권리가 있어. 그건 아니야. 인권은 동등하지만 추가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랑 얘기하다가 애한테 결정권을 자꾸 넘겨줘요. 네가 결정해봐. 네가 해봐. 그럴 수 있는 거는 딱 한정이 돼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결정을 함부로 내리게 해주면 안 돼. 너 그런 거 해볼래? 너 그거 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해봐. 해보고 나랑 조율하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애들의 꿈을 찾을 때까지 막 기다리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사춘기가 오니까 애가 이제 자의식이 강해져요. 제 수업 시간에도 지금 중2, 중3 애들 같은 경우도 쌉소리 하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한테 이제 덤비고. 그럼 제가 녹화 보내보면 굉장히 강하게 제가 얘기해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팩트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찍어 눌러버려. 공개적으로 혼나는 거에서 쪽팔리면 학원 관둬도 되는데 거기서 쪽팔려서 학원 관두면 그만두고 피하면 똑같아지는 거라고. 제가 누구랑 똑같아지는지 얘기할게요. 학교 멀쩡하게 다니다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아니면 자기가 갈 만한 대학교를 못 갈 것 같다고 남들하고 비교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멀쩡한 애야. 멀쩡한 애요. 아픈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런 애들이 갑자기 와서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브리핑을 해요. 내가 자퇴를 해야 되는 이유.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자퇴가 없잖아. 자퇴가 없으니까 대안학교 뭐 이런 거는 부모님이 선택하는 거고 자퇴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아가미를 딱 닫고 있어. 이 빠가사리들이. 근데 고등학교 딱 오면 자퇴 문이 열렸네 딱 그런 거. 그러니까 사춘기 지나면서 기본 베이스 다 날라가고 어떻게든 사교육비 때려 박아야 되고 근데 애는 고등부 공부는 이제 좀 암기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고민도 해본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가 쌓인 게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 갖다 넣는 족족기 그러니까 용돈 주는 족족기 갖다 다 써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뒤늦게 공부 시작한 애들이 자퇴율이 높아요. 지가 봐도 뭔가 좋은 대학교는 가고 싶어. 부자는 되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은 거지 지금. 장엄한 계획서를 갖고 와요. 뭐 희한한 거 많이 갖고 와. 해외에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부모 돈으로 해외를 가야 돼. 그러니까 화려한 삶은 난 살아보겠다. 국내 사람들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그지 같은 애들은 어디 가나 있어요. 개똥 같은 애들은 어디 가나 있고. 또 이제 여기 밑에 달려. 교육하는 사람이 애들한테 개똥이 뭐냐고. 아니 개똥 같은 애들 보고 개똥 같다 그렇지 뭘. 그 걔네들이 뭐 말똥 같고 소똥 같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금쪽 같은 애가 있고 진짜 보석 같은 애들도 있어. 내가 말하는 보석 같은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걔네들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에 의미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애들. 목적이 없고, 자기의 어떤 뜻이 없어도 우선 학생이라는 본분, 자기의 정체성에 뚜렷하게 노력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여지껏 하지도 않은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보여줘. 이게 되게 많아요, 이 비율이. 아니면 막 설명을 해. 내가 자퇴를 해야 되는 이유에. 그때 이제 못 이기는 거야. 왜? 결정권이 이미 넘어갔으니까. 애들이 와서 그런 애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한다면 해요. 그래. 하고 싶으면 하겠지. 근데 한다고 말하고 지킨 건 없겠지. 왜? 너는 안 한다면 안 할 거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할 거니까. 저희 그 학원에서 애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제 이미지가 뭐냐면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해요. 진짜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저는 그래서 저도 그런 성격이라 저는 약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야이씨 개새말이 18cm야 진짜. 헛소리라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뱉고 자기가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사고육비 다 때려받고 돈도 돈대로 나갔죠. 문제는 뭐냐 대치동 집값이 한두 푼에 이 지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치동에서 전세 살면서 다 때려박았어. 녹물 나오는 그 아파트에서. 대치동 가보시면 아파트가 노후돼가지고 중간에 필터를 안 끼면 물을 못 써요. 벽도 얇어. 그리고 겨울에 더럽게 춥고. 근데 이제 그런 집에서 산 거야. 그 컨디션 안에서. 그 인프라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애가 이제 입결을 받지. 저번에 보니까 막 5등급 막 이러던데 9등급 체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고1 때 그때도 애가 정신 차렸으면 공부량을 막 때려 넣어야 되는데 핸드폰 게임하면서 쉬고 앉아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애가 학원을 다니다 안 다니다 막 이래. 뭐 공교육이 뭐 해가지고 집에서 자기주도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인생 자기주도적으로 사실은 뭐 몇 분이나 되셔 여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마지못해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 저도 마지못해 이 일을 하고 있고 저 일을 하고 있지만 마지못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저 보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해요. 왠지 알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살면서 돈 벌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더 효과나잖아. 저보고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냐고. 목적 없어요. 그
그지보단 훨랐지. 선택지가 많아요.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선택할 수 있잖아. 공부도 그렇게 시키는 거라니까. 어린애들한테 자꾸 선택지를 줘서 주도권을 자꾸 뺏겨버리니까 애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한다 그래도 어머니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 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논리적이라고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실행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데 아이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럴 만한 자제력이 없어.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부모도 노력을 같이 따라해야 되고. 근데 더 많은 걸 넣고 있고 더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지. 걔가 아무리 인생의 주체라고 해도 그렇게 나태하게 살면 그 나중에 어떻게 독립을 시켜요. 이 어떤 분들은 학대되면 한다고. 지금 그래서 애들이 나가냐고. 댓글 키보드 워리어하고 앉아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 지방에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알바자리도 없어. 지방 가잖아요. 최저임금 안 지키는 데가 수두룩빽빽해요. 왜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일거리도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안 지켜줘. 일자리도 없어.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 안쪽에서 또 내부적으로 막 말이 돌아. 어느 지역 가니까 5분의 1 정도는 최저임금 지키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뭔 놈의 맨날 사유가 필요하고 이유가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하고 아이들하고 민주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뭐 정책 정할 때 우리가 국민투표 다 해가지고 정하지 왜. 그렇게 안 하잖아. 집안에 가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엔 가장이 아빠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가 그 지인 엄마가 아빠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게를 시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관심 안 뒀겠지. 애가 6등급 막 5등급 7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9등급 체제 안에서 고1 때 그냥 내버려둔 과목도 있고 이제 못 따라가니까 고등부 때 그렇게 나와요. 중학교 때 A 나왔어도. 그러고 나서 고2가 됐는데 이과를 선택한 거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5등급 맞은 애가 있어요. 고교학점제에서. 근데 그도 되게 민주적이셨어 그분이.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 얘기를 했대. 이제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상담 오신 게 3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마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착하셔서 그렇다. 아버님도 착하셔서 그렇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냐. 그러면서 노력을 하면 그런데 한 학기 봐요 물리학을. 이제 얘가 이과를 선택해서 물리, 화학, 생물을 고교학점제에서 한 학기만 본단 말이야. 물리 한 학기. 그 다음에 뒤에 역학과 에너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선행 한 번도 안 해. 애가 이제부터 가야 되겠다 그래서 7주 동안 준비해서 걔가 등급이 오르는 게 불가능한 이유가 통합과학 때 300명이었으면 물리가 90명에서 100명밖에 안 돼요. 그 위에서 이렇게 떠왔을 건데 얘는 아래에 있었단 말이야 애초에. 그 갭이 한참 있는 5등급이었잖아 5등급 체제. 그래서 제가 걔가 노력해도 5등급 상단이라고. 걔가 감동할 정도로 노력하고 걔가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운이 따르면은 3, 2가 나오겠지만 그것도 과외를 하시든가. 아니 저는 과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저희 학원에서 과외를 소개시켜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등록하고 가면 막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말리고는 싶다 그랬어요. 돈이 날아가니까. 어머니가 급해서 저를 찾아오고 유튜브로 보신 것도 알겠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학원을 보내봤는데 학원 보낼 때 50점 60점 나오더라 중학교 때. 사춘기 오니까. 그러니까 그 학원을 그럼 다른 학원으로 바꿨어야지. 더 빡세게 하는 학원으로. 애 의견 들어주다 보면 산으로 가요 어머니. 진짜 중학교 때 눈 동그랗게 뜨고 네모나게 뜨고 세모나게 뜨고 아주 그냥 그러고 와서 자기 의견 얘기하면서 씩씩거리고 하니 나는 내 뜻대로 못하냐면 개판 치려고 맘만 먹으면 개판 칠 수 있죠. 본인이 선을 넘지 못하니까 그 분을 못 참는 거야.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그나마 엄마가 빌드업을 아빠가 빌드업을 잘해놓고 애도 그나마 좀 난 놈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픽시 타는 애들 있어요.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사는 애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래 말래 이렇게 해주시고 민주적으로 키운 애들. 원래 민주주의가 극소수만 잘 됩니다. 좀 애들의 그런 의견 믿지 마세요. 그리고 다 때려 박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지껏 그 돈 갖고 뭐 했냐, 너는 뭐 했냐 막 이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지. 애는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딴 데서 이제 투룸 살아요.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족이 다 흩어져서 사는 거야. 얘는 이제 지방대 가고. 근데 이제 이런 결과물이 뭐냐면 교육관이라는 걸 일치시키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뭐 깜냥인지는 어머니들이 판단해 보는데 그걸 웩슬러 지수로 판단해 보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습관이야 습관.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위험이 있으셔야 돼요. 명령의 위험. 결정은 부모님이 최종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왜 집안에 망한 얘기 들어보면 아버님이 보증서 주고 도와줬다가 집안 망하는 거. 둘째나 셋째가 막 사업한다고 막 하니까 보증서 줬다가 집안 망하는 거. 계획은 다 그럴싸해요. 제대로 처맞기 전까지는.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until the dawn.